방구석 평생학습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화감독 정초신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니어다 하면 55세 이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8, 59, 60, 61, 62까지입니다. 산업적으로 1600만 명입니다. 1600만 명이 제 2의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시니어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언론에서 계속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큰일 났다, 어찌하면 좋으리, 우리의 노후가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지금 방구석에서 저희 평생학습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하실 겁니다. 저희 시니어는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감독은 독특한 직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만 하면 평생 그 직함으로 불러주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는 감독입니다. 한 편만 감독하면 죽는 날까지 사람들은 감독이라고 불러줍니다. 제가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백발소년단의 리더입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방송에 나가도 길 지나가도 사람들은 백발소년단이다, 그 다음에 감독이 어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한 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입니다. 또 하나의 직업은 국회의원입니다. 한 번 하면 당선 한 번만 딱 하면 평생 낙선을 해도 영원히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국회의원으로 죽습니다. 이제 독특한 두 가지 직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직업은 정말 밥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정말 만만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만만하다, 왜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치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아무나 3명만 모이면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이 다 씹힙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거나 혹은 어딜 봐도 그 현상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무주 지난 장수지역에 나온 국회의원 둘째 아들이 술 처먹고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애를 팼대, 이런 것까지 왜 알아야 됩니까? 거창, 산청, 함양지구 국회의원 후보 둘째 딸이 누구누구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대, 이런 것까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독하게 정치적인 상황들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럴진데 장관은 어떻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여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인적 사항까지 다 꿰면서 술자리에서도 잘근잘근 씻고 길바닥에서도 잘근잘근 씻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발로 찍어도 저보단 잘 찍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많이 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정초신, 야, 명정부, 아, 이 새끼 저거 하여튼 다 봤었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를 하고 영화를 하는 게 참 힘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만물박사들이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나이 되면 국회의원은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죠. 정년이. 영화 감독도 정년이 없는 것 같은데 정년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년이 되는 거죠. 거의 뭐 감독하시다가 돌아가신 임권택 감독님도 있지 않냐?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환갑이 넘으셔서 70이 넘으셔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우 오래전에 영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을 시작하고 영화라는 일을 시작하면서 이 영원히 갈 거라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들어오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프리랜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정말 희한한 일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사업단장이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또 우연히 대전의 모 대학교에 강의를 갔다가 거기서 정보를 하나 봤습니다. 대전영상위원회 위원장 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사업단 단장 자리가 비었다. 그걸 지원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듣고 크게 기대하지 않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뽑힙니다. 그래서 3년 계약직에 지방 별정직 공무원 그런 걸 하게 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가 한 달 반 다니고 회사를 그만둔 이래 이렇게 어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돼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참 정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정교해지면서 뭐 계획적이 됩니다. 계획적이 되는데 한 2년쯤 지나고 이제 1년 임기가 이제 계약 기간이죠.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는 현타가 옵니다. 1년 뒤면 퇴직이네. 아니 평생을 제가 프리랜서로 살았는데 3년 월급을 받는다고 2년 받고 1년 남았을 때 느닷없이
퇴직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년 뒤면 퇴직이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자아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리야? 너는 평생 프리랜서인데 끝나면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가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다른 자아가 제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자아가 병합을 하면서 제가 영화 감독에게도 두 번째 인생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생각하고 다음번 농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3년에 월급의 시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강의장에 와서 시니어가 멋지게 사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저는 영화 감독으로 계속 살았을 것이고 아마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 쭉 흐르다가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영화 감독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영화를 30년 동안 만들지 않은 감독으로 죽을 예정이기 때문이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3년간의 월급의 시대를 통해서 다음의 인생, 다음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프리랜서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방구석에서 이렇게 지금 TV를 보고 계시면서 나는 평생 주부였는데 전업주부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전업주부라는 직업의 가치를 간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업주부도 영화 감독이랑 똑같이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하시면 됩니다. 시니어가 일단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모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떨어지는 두 번째 농사를 얘기합니다. 자, 저는 영화 감독이라는 일이 그만두어지는 그 시점을 지나서 두 번째는 뭘 하면 좋을까를 그 남은 1년 동안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찾아내야 되니까 뭘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심각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고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문 기사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판사가 정년을 3년 남겨놓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무지하게 유명한 판사였답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까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판사는 사람들은 그 판사가 조기 은퇴를 하고 큰 로펌에 스카우트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큰 로펌에 스카우트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요리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요리학원을 다녀서 각종 자격증을 딴 다음 조그만 식당을 차렸답니다.
그런데 판사가 차린 식당이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엄청나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막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하게 생각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어쩌다가 판사님은 요리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요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오래도록 생각을 하다가 가장 좋은 것은 가수가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으나 너무 노래가 안 돼서 자기는 가수가 될 수 없다 라고 가수를 포기하고 두 번째는 뭘 할까를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요리사였다는 답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판사를 그만두고 그 답이 나왔으니까 정년까지 가서 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만둬야겠다 라고 그만둔 다음에 3년간 요리학원을 다니고 요리사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한테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래서 자기가 남은 인생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위로를 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되자. 그래서 저는 가수가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다시피 백발소년단이라는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된다, 그건 아니죠. 인생 이모작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학습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농사, 인생의 첫 번째 경작을 할 때 여러분이 얼만큼 준비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이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치고요. 여러분 최소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정도는 여러분이 첫 번째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학습의 시간입니다. 7년을 투자했죠.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죽음과 맞서는 마음으로 안 했어 라든가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선생을 무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 나는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은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의 7년의 교육과정을 자기 자신의 첫 번째 인생을 위한 투자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가 아니었던, 부모에 의한 강제였던, 국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어떤 최소한의 투자였던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이모작이 될 때 두 번째 일을 하면서 대부분은 그냥 날로 드시려고 합니다. 그에 관련된 어떠한 학습도, 어떠한 공부도, 어떠한 시간의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이모작으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망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가수가 되는 일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가수가 되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고, 가수가 되는 일이 인생 이모작의 가장 멋진 일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인생 이모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시니어가 멋지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인의 경우도 인생 이모작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모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폐지된 그 프로그램 자연인을 여러분 즐겁게 보고 계실 텐데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참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 일단 산에 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따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야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뭐라도 짜라 먹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밥이라도 안 굶으려면 뭘 만들어야 되니까 요리하는 법도, 하다못해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는 법도 나름 연구를 하더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정년을 다 끝내고 나면 카페 좋겠다. 카페를 해야지. 카페를 하는 것도 멋진 시니어로 멋지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뭘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자리에 적당히 해서 이렇게 오픈하고 머신 하나 사서 털털털털하고 털면 손님이 올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들 하죠. 제 친구가 커피숍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제 친구니까 일단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 나이에 한 건 아니고 한 10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카페를 차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머리가 하얗게 돼서 카페를 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렇죠? 낭만적이죠.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그 카페를 열어서 한 달 안에 망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카페를 오픈해서 제가 지금 저 사람이 좀 말을 잘못했을 거야. 1년 아니야?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망하는 빈도. 한 달 안에 망하는 퍼센트. 제가 한 달 안에 카페를 열고 한 달 안에 망했습니다. 제가 딱 한 달 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하고 문 닫았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카페를 열면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교육을 받을 때 한 400명 정도가 꽉 차 있는 그 강당에서 400명을 놓고 강사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400명의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오늘 교육을 받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이만큼 교육을 받습니다. 꼭 성공할 겁니다.
어제도 이만큼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성공하실 겁니다. 1년 내내 이 방은 가득 찹니다. 하루에 400명씩 1년 내내 강의를 합니다. 저만 돈을 법니다. 예, 저만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카페를 열어서 잘 운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0명이 남습니다. 400명 중에 40명이 1년이 지나면 남습니다. 10%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90%가 문을 닫습니다. 2년이 지나면 4명 남습니다. 3년이 지나면 안 남습니다. 열흘에 1명 남을 겁니다. 네, 열흘에 1명. 제가 열흘 강의하면 그 중에 1명이 남는다. 제 4,000명 중에 1명이 4년 뒤에 남을 겁니다. 3년 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코웃음을 쳤지 않겠습니까? 참, 애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문을 닫니? 제가 한 달 만에 문을 닫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이제 방금 전 얘기로 돌아가면 제 친구가 카페를 오픈하고 6개월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커피 기계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 친구에게 커피 기계를 샀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뭐 대략 한 4,50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제가 한 4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집에다가 그 큰 기계를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고 제빙기 뭐 빙수기 이런 것도 그냥 거의 헐값에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까웠죠. 근데 그 친구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커피를 모르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백종원 선생이 이게 하는 프로그램에도 보면 공부를 진짜 안 합니다. 독사스럽게 안 합니다. 뭐 죽자고 안 합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걸 공부하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시니어가 아니고 좀 젊으면 어떻게 젊은 걸로 어떻게 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영화를 하겠다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영화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영화과는 영화를 보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영화를 하루에 한 8편씩 봐야 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가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자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혼자 해가지고선 이 나이에 가수를 하겠다고 덤벼들어갖고 될 일이 절대 없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울을 보고 한참 째려봅니다. 그랬더니 거울 안에 100발의 노인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100발을 모아서 노래를 하면 되겠다. 이름은 뭘로 짓지? 100발이니까 100발 노인 이럴까?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방탄소년단을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벤치마킹하자.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이름으로 백발소년단이라고 일단 짓고, 방탄소년단이 영어로 BTS니까 백발소년단은 BBS로 짓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머리가 허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머리가 허연 사람들을 뽑으려니까 제가 아무리 영화 감독이라도 머리 허연 아저씨한테 가고 가수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했다가는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185cm입니다. 키가. 그러니까 185 언저리에 있는 머리 하얀 60대를 찾으면 이게 좀 상태가 괜찮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키 180 넘어가는 머리 허연 60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시니어 모델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모델 있는 데로 그냥 가서 다짜고짜 가수하자 그러면 또 뜯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내가 시니어 모델이 되자. 내가 시니어 모델이자 되자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몸무게 103kg의 살벌한 아저씨가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좀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20kg를 깎아냅니다. 20kg를 깎아낸 다음 각종 시니어 모델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모델계로 침투를 합니다. 거의 한 1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가수가 되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그 시점부터 1년간은 시니어 모델로 잠입해서 머리 허연 180 넘어가는 아저씨들을 포섭하자라는 게 1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딱 1년이 지났을 때 제 핸드폰에 머리 허연 180 넘어가는 아저씨 80명의 명단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번호를 다 따낸 거고 그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4월 달에 이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만나서 가수를 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게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도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뭘 생각하면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제가 오래도록 설득을 해서 5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6인조로 출발을 합니다. 사실 그게 또 한 석 달인가 넉 달 가니까 한 분이 또 독립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독립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독립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굉장한 그 머리를 썼었습니다. 뭐냐면 노래도 안 되고 춤도 안 되는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노래가 잘 되고 춤을 잘 추면 혼자 독립합니다. 6명 중에 1명이 노래를 제일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독립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리 돼서 저희 백발소년단은 만들어졌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가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엊그제죠.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행사가 있어서 부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부산에 있는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팬을 만나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가 되시려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셔야 지금 앞에 계신 분의 인생 이 모작이 행복해지십니다. 부산 아닙니까?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65세 은퇴를 한 어떤 노인이 아니죠. 65세 은퇴를 하신 분이 인생은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날을 기다렸답니다. 특별한 거 없이 나는 이제 끝이야. 뭐 이렇게 세월이 가겠지 하고 가는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갔답니다. 75세가 됐어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또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갔답니다. 85세가 됐습니다. 아직도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그러려니 하면서 또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갔는데 또 10년이 지나갔답니다. 95세가 됐습니다. 아직도 안 죽어요. 그분이 얘기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95세 노인의 후회라는 글입니다. 내가 30년을 더 살 줄 알았더라면 뭐라도 할 걸. 30년이면 내가 박사학위를 3개 더 땄겠다. 사실은요, 나이가 95세가 돼서 박사학위 3개가 있는 건 뭐 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모작의 인생을 무언가 하나를 그게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것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부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백발소년단이라는 이 가수 시니어, 조선의 힙 시니어 이 그룹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러 다니는 것이 무슨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가져오거나 대단한 뭐 뭘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하는 것이 시니어가 멋지게 사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들 아닌 뭐 멋진 것들 많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면 멋있잖아요. 라틴 댄스를 하거나 뭐. 근데 이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좀 새로운 거 해보시라고.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걸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다. 노래 저희 노래해요. 노래. 그러죠. 가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재즈를 1년에 한 곡씩 연습해. 아니 다 트로트 부르니까 다 트로트 다 발라드 다 부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랩을 하거든요. 저희 백발소년단 랩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거 뭐 폼난 이건 어때? 중국 노래나 베트남 노래나 뭐 필리핀 노래나 이런 거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필리핀 노래 있습니다. 아낙이라고. 프레디 아길라가 용실랑 까사문 동기또 긴뚜아랑 마그랑마 이런 좀 희한한 언어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거 이왕 할 건데 여러분 그걸 해갖고 무슨 돈 막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멋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해? 요새 스웨덴어 공부하고 있어. 요새 뭐해? 요새 그 재즈 한 곡 외우고 있어. 요새 뭐해? 러시아어로 된 노래 하나 지금 외우고 있어. 폼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거 할 시간이 없죠. 그거 하다가 이제 딱 굶어 죽으니까. 근데 우리 시니어는 멋있잖아요. 물론 뭐 트럼펫 불고 뭐 색스폰 불고 이래도 멋있고요. 드럼 쳐도 멋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니어가 멋있게 사는 건 여러분에게는 안정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TV 보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야 임마 내가 올해 90이야 임마 이러시면 그러다가 120세까지 안 죽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시니어가 멋있게 살려면 이 생각을 꼭 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명웅은 아마 3,000곡을 3,000번씩 불렀을 겁니다. 천재적인 음악성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시니어 여러분, 방구석에서 지금 저를 만나고 계신 여러분은 천재적인 음악성이 없잖아요. 천재적인 언어 감각도 없잖아요. 천재적인 요리 감각도 없잖아요. 이왕이면 뭐 좀 이렇게 내가 총각김치는 진짜 살벌하게 잘 담아 이게 아니고 내가 알리오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 파스타 이런 거 잘 만들어라든가 뭐 이왕 요리도 좀 임팩트 있는 걸로 좀 해갖고 손자손녀들한테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손자손녀들이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느닷없이 막 스페인 요리 해갖고 막 주면 좋잖아요. 파김치만 담지 말고 알타리만 담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셔서 덴마크 빵 구워주세요. 그러셔야 폼이 납니다. 시니어로 멋지게 사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을 격정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